어머니, 힘내세요.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은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순자는 아들 민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멍한 눈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35세 아들의 빈자리가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고 순자는 기계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인께서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너무 일찍 가셨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슬픔과 충격으로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다른 조문객들과 달리 당당하면서도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카락,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순자의 시선은 그녀의 손목에 멈춰섰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선명하게 새겨진 작은 나비 문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며느리 수진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순자의 시선은 천장 모서리에 설치된 CCTV 카메라로 향했습니다. 그 작은 렌즈는 방금 전의 장면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당시 신혼 1년 차였던 수진은 남편과 사소한 다툼 후 집을 나가 그대로 실종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흐지부지되었고 가족들은 그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 여자는 조용히 민호의 영정사진 앞에 다가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물록은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은 채 영정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감춘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살아있다는 가능성에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10년 전 사라진 며느리를 만났다니 기쁨인지 충격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살아있는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며느리의 얼굴을 이렇게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민호의 영정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은 마구 뛰었고 손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혹시라도 착각이었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정말 수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 민호와 어떤 관계셨나요?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분명 수진이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특별한 나비 문신까지.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떤 반가움도 알아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회사 동료였습니다.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순자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든 작은 단서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셨나요? 하지만 그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고 몇 번 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전혀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손목의 나비 문신은 착각일 리 없었습니다. 그 문신은 수진이 결혼 직전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기념하고 싶어요. 그때 수진이 했던 말이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입니다. 그 대답에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름까지 같았습니다. 더 이야기하려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짧게 통화를 마친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다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많이 힘드실 텐데 삼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민호 씨가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자는 그대로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집을 나서던 며느리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작게 불러보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며느리를 찾은 듯한 혼란이 뒤섞인 채로. 괜찮으세요?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혹시 방금 저와 얘기했던 분 아시나요? 이수진이라고 하던데.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이요? 조문록에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영정사진을 보시며 정말 많이 우시던데요. 마치 가족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순자의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한 회사 동료라면 그렇게까지 슬퍼할까요? 혹시 그분 어디로 가시는지 보셨나요? 주차장 쪽으로 가시던데요. 순자는 급히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 주차장에서 검은 승용차에 타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에 타기 전 잠시 장례식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몇 초간 순자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차에 탔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곧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 여자가 정말 수진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복도에 남은 조물록의 빈칸, 천장 모서리에 CCTV,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나비 문신. 모두가 진실을 향한 단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진이라면 왜 1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냈는지, 왜 아들의 죽음을 알고 나타났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민호가 살던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유품들을 정리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 여자가 정말 수진이었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수진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흔적이 있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통화 기록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대부분 회사 동료들과의 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27통의 기록이 남아 있었고 가장 긴 통화는 34분에 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통화였지만 점점 통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민호가 사고를 당하기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민호야, 오늘도 수고했어. 일찍 들어가. 내일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수진이 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따뜻한 말투였습니다. 민호의 답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누나가 있어서 힘이 나요. 누나 덕분에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누나도 몸 조심하세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수진이 살아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니. 왜 자신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순자는 용기를 내어 수진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수진 씨인가요? 누구시죠?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민호 어머니 김순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뵀었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때 어머님이시군요. 무슨 일이시죠?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민호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단순한 회사 동료였을 뿐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순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바쁩니다. 죄송해요. 그녀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수진의 목소리였는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할까요? 정말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요? 순자는 다시 민호의 휴대폰을 뒤져보았습니다. 혹시 수진과 만났던 장소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해 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누나, 내일 시간 되면 홍대 그 카페에서 만날까요? 응, 좋아, 3시에 만나자.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민호와 수진이 정기적으로 만나던 카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화 기록에는 날짜와 시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고 하루 전 오후 3시, 장소는 달빛 카페 창가 자리였습니다. 순자는 급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카페에 가면 혹시 수진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홍대 번화가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달빛 카페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순자는 카페 안을 둘러보며 수진의 모습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수진이라는 분 아시나요? 매주 여기 오시는 단골 손님인데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이요. 항상 창가 자리에 앉으시는 분 맞죠? 최근에 젊은 남자분과 자주 오셨는데요. 순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남자분이 어떻게 생겼나요? 키 크고 마른 분이었어요. 되게 예의 바르시더라고요. 항상 그분을 누나라고 부르시던데요. 그것은 분명히 민호였습니다. 혹시 그 여자분이 언제 오시는지 아시나요? 보통 주중 오후 3시쯤 오세요. 혼자 와서 책 읽으시거나 커피 드시다가 가세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수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지만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매일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수진 씨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직원에게 물어보았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민호가 다니던 회사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수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있는 중견 건설회사였습니다. 순자는 민호의 직속 상사였던 김 과장을 만났습니다. 민호 어머니시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진심으로 슬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저희 민호와 함께 일했던 이수진이라는 분 아시나요? 김 과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수진이요? 저희 회사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요. 혹시 협력업체나 거래처 직원일까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수진은 민호와 회사 동료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니. 내근 인력에는 없지만 협력사 파견 명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과장은 서류처를 뒤적이며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답은 같았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김 과장은 인사팀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김 과장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내근 인력에는 없지만 협력사 파견 명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과장은 서류처를 뒤적이며 인사팀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명단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수진은 민호와 회사 동료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김 과장은 인사팀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김 과장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수진이라는 분은 저희 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 민호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닐까요? 순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진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정말로 회사 동료가 아니라면 민호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과 만나고 있었다니. 그것도 자신에게는 알리지 않고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진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순자는 더욱 간절하게 수진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수진 씨가 맞나요? 순자는 민호의 친구 영수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친구들을 만나 수진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수진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회사 동료라고 하셨다면서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의 친구들 중 누구도 수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수진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형이 요즘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느낌은 받으셨어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기는 했어요. 최근에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거든요. 전화 통화도 자주 하시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을 때도 있었고요. 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수진과 다시 만나서 행복해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님, 혹시 그분과 예전에 어떤 관계셨나요? 영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민호의 아내였어요. 10년 전에 실종된 며느리예요.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럼 형수님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신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눈앞의 여자가 며느리라는 확신과 끝내 자신을 부정하는 냉담한 태도 사이에서 순자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억상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영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형이 형수님과 다시 만나고 계셨던 거네요. 하지만 왜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않으셨을까요? 순자도 그것이 가장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놀랄까봐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확실해진 다음에 말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순자와 영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카페 입구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서는데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순자는 반사적으로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수진은 순자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나가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요. 순자는 급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는 바빠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순자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수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수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저를 모르시나요? 수진은 냉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요. 저는 이수진이고 당신은 민호 씨 어머니시잖아요. 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수진인데 왜 이렇게 모르는 척할까요? 수진아, 나야 어머니야.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10년 전에 왜 갑자기 사라졌니?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당신을 모른다고요. 그만 이상한 소리 하세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10년 전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봐요. 민호와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과 턱시도를 입은 민호, 그리고 행복해하는 순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사진을 보자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제 사진이 여기에 있어요? 순자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수진이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기억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지?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데. 민호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수진은 사진을 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들, 수진이 좋아했던 액세서리들. 이것도 기억 안 나?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야. 이 목걸이는 내가 결혼 1주년 선물로 받은 거고. 수진은 점점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수진은 급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순자는 수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도망가지 마.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수진은 순자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명히 수진인데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기억상실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순자는 수진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가보니 수진이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급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는 의아해했지만 순자의 간절한 부탁에 따라주었습니다. 수진의 택시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린 후 수진의 택시가 고급 주택가에서 멈췄습니다. 순자는 멀리서 수진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은 큰 단독주택 앞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그곳이 수진이 사는 집인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놀랐습니다. 10년 전 사라질 때는 가진 것이 없었던 수진이 이런 고급 주택에 살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순자는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수진이 다시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 후 집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진이 그 남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이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호와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왜 민호를 만나고 있었을까요? 순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제 단순히 기억상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수진에게는 분명히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기로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이제 그만 따라다녀요. 수진이 순자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지난 3일간 수진의 집 근처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일상을 파악해서 진실을 알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순자는 집 근처에서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일상을 통해 진실을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진이 순자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순자는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그만 스토킹하세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며느리를 찾고 있을 뿐인데 스토킹이라니. 그럼 DNA 검사라도 해봐요. 순자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 아들 민호와 내가 어떤 관계였는지, 내가 정말 우리 수진인지 그걸로 분명해질 거야.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런 걸 해야 해요? 저는 당신과 아무 관계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당황한 반응이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본 그 남자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남자는 수진에게 다가오며 순자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자꾸 저를 따라다니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수진이 남자에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며느리라면서 DNA 검사를 하자고 해요. 남자의 표정이 차갑게 굳으며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사기꾼이군요. 우리 수진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는 듯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주변 이웃 몇 명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자연스럽게 우리 수진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정말 부부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분이 정말 수진 씨 남편이세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5년 전에 결혼했어요. 남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아내고 우리에게는 6살 된 딸도 있어요. 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년 전에 결혼했다면 민호와 헤어진 지 5년 만에 재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있다니. 그럼 민호는 뭐예요? 순자가 혼란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를 만나고 있었잖아요. 수진과 남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민호가 누구죠? 남자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회사 동료예요. 수진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냥 업무상 만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민호의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한 달 동안 매일 전화하고 문자했어요. 이게 단순한 동료 관계인가요? 남자는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수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아? 왜 이런 남자와 이렇게 자주 연락했어? 수진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정말 업무 때문이었어요. 별 의미 없는 연락이었다고요.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남자가 수진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나타나지 마세요. 남자가 순자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곧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그 남자가?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남자의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수진의 울먹이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럼 왜 매일 전화한 거야? 왜 몰래 만난 거고? 순자는 집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수진이 남편과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혼자 집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수진은 순자를 보자 더욱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제 인생을 망치려고 하세요? 저는 정말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순자는 수진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하지만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순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를 왜 만났는지만 알려줘. 그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회사 일 때문이었어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자주 만날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민호 씨가 제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근하게 대해주는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내였던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면서 자꾸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했어요. 순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아내로 착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민호 씨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커피나 식사를 함께 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만남이었어요. 수진의 설명을 들으니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과거의 아내로 생각하고 접근했지만 수진은 그저 성가신 상사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 민호가 사고 나기 전에 무슨 말 했어? 이상한 말 많이 했어요. 수진이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결혼했었다면서 다시 함께 살자고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피하려고 했는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순자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과거의 아내로 착각했고 수진은 그런 민호를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를 모르겠어?
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분이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저를 괴롭히세요.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수진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 해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수진이 떠난 후 순자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인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일까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이 정말로 10년 전부터 이곳에 살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근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수진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수진 씨요? 5년 전쯤부터 이 동네에 사셨어요. 그 전에는 어디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분과 함께 이사 오셨더라고요. 상점 주인의 말을 들으니 의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5년 전부터라면 정확히 민호와 헤어진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순자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남편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순자는 당황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수진 씨가 정말 5년 전부터 여기 살았나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요? 우리 개인사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 반응이 오히려 수상했습니다. 순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수진 씨가 과거에 기억 상실을 앓았던 적이 있나요? 순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그의 당황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수진에게 기억상실이나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이 환자는 심각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였습니다. 순자는 대학병원 정신과 의사 김 교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수진의 과거를 추적한 결과 5년 전 병원 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환자분이 입원했을 때 심한 외상성 기억상실 상태였어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수진에게 기억상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고로 그렇게 되었나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김 교수가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머리에 심한 외상을 입어서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깨어난 후에도 과거 기억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김 교수는 차트를 넘기다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기억이 안 돌아온 건가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 교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특히 심한 외상의 경우에는 회복이 어려워요. 하지만 때로는 특별한 자극이나 계기로 기억이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순자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그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환자를 데려온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차강민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기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남편분이시죠? 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왔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수진의 현재 남편이 사고 현장에서 수진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전혀 다른 이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수진의 과거를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노력했나요? 물론입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소지품도 없었고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자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10년 전 집을 나간 후 어디선가 사고를 당했고 차강민이 그녀를 구해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병원을 나온 순자는 곧바로 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차강민과 직접 대화해야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마침 차강민이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또 왔네요. 차강민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순자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다녀왔어요. 수진 씨의 기억 상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강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차강민의 목소리가 거칠게 높아졌습니다. 그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지고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 발 다가서며 순자를 위협하듯 노려보았습니다. 수진 씨가 제 며느리라고 했잖아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년 전 사고 나기 전까지 10년간 저희 가족이었어요. 차강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정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기억을 잃기 전에는 네, 제 아들 민호와 결혼해서 살았어요. 순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차강민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수진이에게 원래 가족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순자가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수진이와 민호 결혼식 사진이에요. 차강민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우리 수진이네요. 하지만 수진이는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순자는 차강민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수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가족의 정보를 알려주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차강민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진이는 행복해요. 저와 결혼해서 딸도 낳고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굳이 과거를 들춰내야 할까요? 순자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죽었어요. 순자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를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죽기 직전까지도 수진이를 찾고 있었어요. 차강민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그 민호라는 분이 최근에 수진이를 만난 게 네, 민호가 수진이를 알아본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기억하지 못해서 그냥 회사 동료로만 생각했어요. 차강민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수진이의 기억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 남편과 저를 선택할까요? 순자는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수진의 기억이 돌아온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수진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 권리는 있잖아요. 그때 집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강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진이와 직접 얘기해 보시죠. 순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수진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수진이 6살 정도 된 딸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분이 들어오셔도 된다고 했어?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차강민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잠시 얘기하자. 차강민이 수진을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이분 말씀을 들어보자. 수진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강민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 과거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어? 사고 나기 전 기억이 궁금하지 않았어?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궁금했어요. 하지만 기억나지 않으니까 포기했어요. 순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정말 내 시어머니야. 너는 우리 가족이었어. 그리고 차분하게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민호의 만남, 결혼 과정, 그리고 사라지기 전까지의 행복했던 시간들. 수진은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정말 결혼했었던 거고요? 순자는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이 좋아했던 음식, 취미, 버릇들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너는 딸기 케이크를 제일 좋아했어.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항상 일기를 썼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르게 딸기 케이크만 보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일기 쓰는 습관도 아직 있어요. 순자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수진의 잠재된 기억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강민은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부인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차강민이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남편과 순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민호야, 민호야. 수진이 꿈에서 깨어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와의 만남 이후 며칠간 계속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장면들, 그리고 민호야라고 부르는 자신의 목소리. 차강민이 잠에서 깨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또 그 꿈 꿨어? 응. 점점 더 선명해져.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정말 그분 말씀이 맞는 걸까? 차강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아내의 변화를 지켜보며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수진아, 우리 병원에 가보자. 전문의와 상담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부는 대학병원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김 교수는 수진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한 후 말했습니다.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 감정적 자극이 뇌의 기억 영역을 활성화시킨 것 같아요. 차강민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교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혼란이 클 수 있어요. 과거와 현재의 기억이 충돌할 수 있거든요. 병원을 나온 후 수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차강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다른 인생이 있었을까요? 그때 누군가 옆에 앉는 기척이 났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순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수지는 순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거부감은 사라지고 이상한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어머니 며느리였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사람이었어.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몰라.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강렬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을 안아주는 남자의 품, 따뜻한 미소, 그리고 사랑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아, 수진이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의 행복, 신혼집에서의 달콤한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다툼. 기억나? 순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제가 민호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헤어졌을까요? 순자는 그때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다툼, 수진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간 일. 너는 며칠 후에 돌아올 줄 알았어. 하지만 사고를 당한 거였구나. 수지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민호와의 사랑, 순자와의 정겨운 시간들, 그리고 자신이 왜 집을 나갔는지까지.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삶도 소중했습니다. 차강민과의 5년간의 결혼 생활, 사랑스러운 딸아이.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남자 모두 사랑해요. 하지만 민호는 이미. 순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민호는 너를 찾다가 세상을 떠났어. 마지막까지 너를 그리워했어. 하지만 지금 너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잖아. 수진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때 차강민이 공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딸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6살 딸이 수진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왜 울어? 순진한 아이의 질문에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강민은 순자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건가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속인 게 아니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차강민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선택해야 하는 거죠? 세 사람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이만 혼자 놀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해. 수진은 순자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남을래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호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의 가족도 소중해요. 차강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하지만 가끔은 생각해줘. 민호도 나도. 수지는 순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종종 찾아뵐게요. 가족이잖아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비록 며느리를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행복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습니다. 민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의 사랑 덕분에 나는 행복할 수 있었어. 이제 나는 다른 사랑 속에서 살아갈게. 하지만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게. 수지는 그 편지를 민호의 무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수진이를 사고로 만났다고 했죠? 순자는 차강민과 마주 앉아 마지막 궁금증을 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현재 가족을 선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강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연히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그때 수진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신원을 알 수 없었어요. 순자는 차강민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고 장소가 어디였나요? 경기도 여주 쪽 국도였어요. 차강민이 구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는데 도로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주는 수진이 사라진 서울에서 꽤 먼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여주까지 갔을까요? 수진이가 서울에서 사라졌는데 차강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순자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사고 당시 목격자나 다른 차량은 없었나요? 아니요, 저 혼자 발견했어요. 차강민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서 여주로 향했습니다. 차강민이 말한 사고 장소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국도변에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몇 개의 상점과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근처 상점 주인들에게 5년 전 사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요? 기억 안 나는데요. 이 근처에서 그런 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그런 사고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구급차나 경찰이 왔을 텐데 아무도 모른다니. 순자는 마지막으로 주유소 사장을 만났습니다. 아, 그 사건 말씀이세요? 나이 든 사장이 기억해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폭행이었죠. 사장은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동안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폭행이요? 네, 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었어요. 사장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자가 도망치려고 하는데 남자가 붙잡아서 때리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순자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나가보니 남자 혼자만 여자를 차에 태우고 가더라고요. 여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순자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강민이 수진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폭행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 얼굴 기억하세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워낙 어둡고 비도 오고 해서. 사장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였어요. 그것은 차강민의 체격과 일치했습니다. 순자는 급히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집안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자꾸 그 여자를 만나? 차강민의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과거를 기억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제발 그만해. 수진의 공포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잠시 안이 조용해지더니 차강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왜 또 왔어요? 수진이는 제 아내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순자는 차강민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구석에 웅크린 채 어깨를 크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게 번진 멍과 입술 옆의 상처가 수진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순자가 급히 수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때린 거야? 차강민이 순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수진이가 자꾸 과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순자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차강민은 처음부터 수진을 폭행했고 기억을 잃은 수진을 이용해 자신의 아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수진이를 납치한 거죠? 순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5년 전 여주에서 수진이를 폭행한 것도 당신이고. 차강민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증거가 있어요. 순자가 주유소 사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강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차강민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준 게 아니라 납치한 거였어요? 차강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잖아. 그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5년 동안 좋은 남편이었잖아. 딸도 낳아주고 가정도 꾸려줬잖아. 하지만 수지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5년간 범죄자와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해 차강민을 체포했습니다. 아빠, 딸 은결이는 울면서 아빠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수갑을 붙잡으려 했지만 차가운 쇠사슬이 아이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차강민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은결아. 아빠가 나쁜 일을 했구나. 그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절망했습니다. 딸의 아빠가 범죄자가 되었고 자신도 피해자였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이 순자에게 매달렸습니다. 딸 아이는 어떻게 하고요? 순자는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키우자.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야. 몇 달 후 차강민은 납치와 감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은 수진을 사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의 행동을 사랑이 아닌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수진은 순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딸 은결이도 할머니 순자를 따랐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순진한 은결이의 질문에 수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먼 곳에 가셨어. 하지만 할머니와 엄마가 은결이를 지켜줄 거야. 어느 날 수진은 민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나는 당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다른 남자와 살았어.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어. 무덤 앞에서 수진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도 함께 무덤을 찾았습니다. 민호야, 수진이가 돌아왔어. 비록 늦었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됐어. 두 여자는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흐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한과 다시 이어진 인연에 대한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덤가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품 안에는 새로운 희망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기억상실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진이 강연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회가 이런 약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까지 잃는 것은 아니니까요. 청중들은 수진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순자도 객석에서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용기를 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수진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수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고 상처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힘은 피어났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는 마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길을 잃고 기억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는 게 드라마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이야기가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을 나눌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지켜내고 싶은 가장 소중한 기억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